안녕하세요, 썰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2022년 기준으로 20대 후반은 3,460만원, 30대 초반은 4,220만원, 30대 후반은 4,940만원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치면 세전 각각 290만원, 351만원, 411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처가에서 월 1,500만원을 벌어오면 결혼을 허락해준다기에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포기했지만 나중에는 처가에서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하게 된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와 여자친구는 둘 다 30대 중반이고 곧 후반이 됩니다. 직장 후배의 친구로 소개받아서 만난 지 3년이 좀 넘었고 서로 결혼을 생각한 지 꽤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다 보니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여자친구 부모님이 반대하신 지도 오래되었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공기업에 다닌다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셨었죠. 여자친구의 직업은 교사입니다. 서로 모은 돈은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는 제 직업이었습니다. 공기업이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당신 자식은 여교사인데 여교사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의 사위를 볼 수 있는데 박봉의 공기업 사위는 안 된다는 거죠. 여자친구도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자친구가 속도 깊고 외모도 제 이상형에 가까워서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집안 형편은 여자친구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만 저희 집도 부모님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될 정도로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공기업 월급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도 없을 거고 자기 딸이 고생할 게 뻔하니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저는 나이도 있고 결혼 생각도 있었고 계속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반대하셔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둘이 서로 힘내고 좋은 모습을 보이며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습니다. 만난 지 2년 정도 조금 넘었을 때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첫 인사다 보니 이리저리 알아보고 양복도 새로 사서 차려입고 소고기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종류의 꽃바구니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버님과 마주 앉아 식사를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자네 얼마나 버냐 하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에게 그것밖에 못 버나 라고 하시길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교사 월급보다는 제가 더 많고 야근이 없으니 가정에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 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뭐든 딴지를 거시는 게 무슨 의도이신지 감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자리에서 할 만한 말씀도 아니고 다시 보지 말자는 수준의 말씀이셨습니다. 직업, 연봉 비교라던가 월 1,500은 벌어와야지 같은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희 나이에 일반 직장인 중에 월 1,500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문직 아니고서야. 그냥 헤어지라는 소리인 거죠. 게다가 여자친구 아버님이 명리학을 공부하셨다며 사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 사주가 안 좋다, 자네는 성격이 이러하다, 둘의 궁합이 좋지 않다 등 많은 부분을 이미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나니 아버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릇을 치우시길래 술 마시고 있었으니 술상으로 다시 차리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술을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만 잠시 후 어머님께서 고무장갑을 끼시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술이 다 깼습니다. 빨리 가라고 눈치를 주시는 거였죠. 첫 인사를 마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느 순간엔 처량했습니다. 눈물도 나고요. 저는 그래도 서로 좋아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셨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도 반대하셨는데 본인 딸도 나이가 많은데 말이죠. 그 후로 여자친구는 더 이상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절 사랑은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소개시켜준 회사 후배에게 말해줬더니 결혼할 줄 알았는데 본인도 아쉽다고 위로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곧 나이 40인데 이제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 집안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큰아버지는 일찍 중풍에 걸리신 할아버지를 모시느라 결혼도 못하고 병간호만 하시고 있어서 가족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께서 상가 건물을 하나 갖고 계셔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어서 병수발에 집중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두 분이 꽤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따로 가족이 없으셔서 아버지와 제가 보호자로서 병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끝내 회복하시지 못했습니다. 나쁜 일들은 겹쳐서 온다는 게 맞나 봐요. 이별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도 잃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재산 정리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본인은 이미 노후 대비가 다 되어 있으니 할아버지의 건물은 네가 상속받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받아도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는데 어차피 다시 저에게 상속해야 할 거 겸사겸사 제 명예로 해놓자고요. 전 생각지도 못한 재산 상속에 얼떨결에 건물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과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겨버린 기쁨이 뒤섞여 오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지만 어차피 월세 몇 달만 받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떼고 제 계좌에는 월 12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과 합치면 1500만원도 넘는 돈이었지요. 전 여자친구 아버님이 남자라면 못해도 월 1500은 벌어와야지 하던 말이 생각나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금액을 물론 제 노력으로 벌게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벌게 된 셈이니까요. 그렇게 벌이가 좋아지고 나니 회사 생활도 따분하기보다는 즐거웠습니다. 동료들에게 밥 한 끼씩 사기도 하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말이죠. 평소보다 씀씀이가 커지니 예전에 전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후배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뭐 좋은 거 있냐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건물 작은 거 하나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생겨서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일주일 뒤쯤이었을까요?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놀라서 얼른 받았죠. 그랬더니 잘 지내냐고 하길래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며 혹시 자기 부모님을 한 번 더 볼 수 없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 너희 부모님을 내가 왜 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뭔가 하기 싫은 말을 하는 듯 했습니다. 본인 집에서 반대한 사람에게 다시 보자고 하는 게 여자친구 성격상 하기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회사 후배, 그러니까 친구에게 무슨 소리 들었냐 했더니 들었답니다. 건물이 생긴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부모님께서 다시 데려와 보라고 했다네요. 세상 참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어딨나 싶다가 부모님이 얼마나 닥달했으면 여자친구가 이런 전화까지 다 했을까 싶어서 한번 뵙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렇게 여자친구 집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 방문 때와는 분위기며 차린 음식이 달랐습니다. 삼계탕에 문어숙회에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고 여자친구 부모님은 싱글벙글 웃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오니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고 강서방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배고프지? 하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지난번에도 강서방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만나서는 참 웃겼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는데 아버님이 다시 명리학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엔 본인이 제 생시를 잘못 넣었다고 다시 해보니까 사주가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땅이고 저는 나무이니 둘이 같이 있으면 나무가 쭉쭉 크게 될 사주라나요? 아니 저기요, 저 헤어지고 오히려 더 잘 됐거든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네 하고 장단을 맞춰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음식을 정리하시고는 곧바로 술상을 다시 보시며 넌지시 물어보시더군요.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 건가? 새는 잘 나가고 하길래 네 제가 받기 전부터 들어오신 세입자분들이 장사 잘하고 계셔서 공실없이 잘 됩니다 하고 대답해드렸어요. 오기 전부터 당연히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건물 생겼다는 말을 듣고 절 부르라 한 것이죠. 여자친구는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또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인장모라면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을 알기에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 부르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냐 물어보려 부르신 거 아니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먼저 말해주니 고맙네. 그래 어떤가? 하고 되물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무척 사력있고 좋은 배우작감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허락받으러 왔던 거고요. 하지만 두 분의 이런 모습에 결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따님 얼굴 봐서 온 것뿐이지 결혼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으니 다시는 따님 통해서 저 부르고 하지 마시라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온다 하니 내심 기대했던 두 분이라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딸 노처녀로 늙어 죽게 생겼으니 당신들이 끝까지 책임지라고요. 월 1,500 버는 남자는 나이 40 다 된 선생님이랑 결혼 안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바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사실이기도 했고요. 전 여자친구의 미래가 걱정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본인 가족들이 자초한 일인걸. 찝찝한 기분도 들지만 그래도 그때 당한 일을 되갚아줬다 생각하니 개운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생기니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일이 생기니 말이죠. 저도 이제 다 털고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네요.